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EBS 랑과 함께 하고 계시고요. 정기 토익 예상 문제 프리트 강 리딩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의 뒤쪽에서 이제 보고 계시다시피 새롭죠? 자, 여기는 일산 신사옥입니다. 자, 저희가 매봉역의 시대를 마무리하고요. 일산의 신사옥으로 지금 옮겨서 저도 이제 첫 녹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새로운 마음입니다. 자, 이 마음이 여러분들께도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더 공부하시는데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또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좀 진행을 해 본다면 좀 더 좋은 강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저는 1강에서 4강까지 4개의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5번째 강은 임영지 선생님께서 Part 7으로 채워드릴 겁니다. 자, 저는 이제 Part 5하고 Part 6를 여러분께 해설 강의해 드릴 예정이에요. 자, 늘 매달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강의는 아무래도 실전 강의다 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만족스럽게 강의를 듣기는 좀 어렵습니다.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기본 개념이 좀 부족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EBS 랑 안에 그런 기본들을 잘 닦을 수 있는 여러 강의들이 있어요. 그래서 왕초보 패키지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100% 환급을 다 해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자, 여태까지처럼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기초를 좀 다지신 후에 이 실전 강의를 좀 들으시면 여러분들께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준비되셨으면요. 자, 자리 옮겨서 1강 강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딩의 1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딩의 1강은 101번부터 110번까지 파트 5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고요.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더위에 공부하시기 굉장히 힘드실 수도 있지만 요즘 같은 날씨는 사실은 공부하기 좋은 날씨일 수도 있죠. 자, 시원하게 바람 나오는 곳 어디든지 은행도 좋고요. 도서관도 좋고요. 앉아서 공부하시기에 딱 좋은 날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마음이 좀 편하겠죠?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니까 ABCD의 선택지 품사가 어때요? 같죠?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that이나 those는 뭐가 될 수도 있습니까? 네, 형용사도 될 수 있고 대명사도 될 수 있고요. 그 중에 이제 that은 그 와중에 형용사, 대명사가 되면서 동시에 접속사로도 이제 많이 쓰일 수 있죠. 근데 자, 공통점은 다 대명사가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receiving이라고 하는 동명사 다음 자리에 빈칸이 있기 때문에 자, 동명사는 명사 자리에 나오긴 하지만 동사 구조인 거 다 알잖아요. 자, 그래서 뒤쪽에는 receiving의 목적어가 필요하다. 따라서 명사가 필요한 자리다. 그러므로 이런 논의들은 이제 자, 뒤로 좀 미루시면 되겠어요. 선택지 4개가 모두 다 품사적으로 자, 다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면 자, 그 다음에는 무슨 문제예요? 어휘 문제가 되겠죠. 자, 요거는 지금 대명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언가 앞에 나온 명사를 다시 쓴 거거든요. 그러면 앞쪽에 나온 명사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자, 영어는 우리말에 비해서 숫자 표현이 훨씬 더 정교한 그런 언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10사람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10명이면 10사람들, 그죠? 사과 5개 이상하게 생각하죠. 사과들 5개, 5 apples라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사실은 이런 대명사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할 때도 이 사람이라고 하고 여러 사람들을 지칭할 때도 이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한 사람을 지칭할 때는 this person,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을 지칭할 때는 these people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명사의 문제는 항상 무엇에 신경을 쓰시라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숫자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라는 포인트를 전달하고 자, 여러분들과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과 B번은 어떻죠? 단수의 명사를 반복해서 다시 쓸 때 it이나 that으로 받을 거예요. them이나 those는 어떻습니까? 복수를 받을 때 쓰는 것이겠죠. 따라서 자, 한국말로 그냥 해석을 통해서 그거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오답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숫자에 주의하시면서 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의 심장, 이름 멋있죠? Lion Hearts.
이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요. 자, 자동차 회사가 반응을 하네요. 이게 동사입니다. 어디에? 모든 inquiries. inquiries는 문의사항들이잖아요. 자, 문장에 명확한 형태를 갖춘 동사가 있을 때는 자, 이런 형태, 즉 동사도 되고 분사도 되는 make, made, made잖아요. 이런 아이는 여러분들이 바로 무슨 취급해줘야 돼요? 분사 취급을 해줘야죠. 왜냐하면 1문장에 동사는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결국은 저 made는 만들었다의 동사가 아니라 만들어진이라고 하는 분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판단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있었던 아이고요. 누구에 의해서? 고객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within one business day가 되겠습니다. 하루의 영업일이죠. 하루의 영업일 이내에 고객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의사항에 대해서 응답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가 어떤 하루예요? 그것을 받은 하루잖아요. 그것을 받은 지 하루 이내의 그런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하루 이내에 응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그것들은 바로 뭐예요? 여기서 그것은 바로 inquiries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여러분들이 번역을 하셔서 자, 그것을 받은지 이렇게 해서 단수를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명확하게 그것들이라고 하는 inquiries가 되어져 있으니까 일단은 두 개를 소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시대명사로 쓰일 땐 그럼 어떻게 쓰는 거예요? 물론 특별 용법이 있긴 하지만 대는 원거리에 있는 거 쓰잖아요. 자,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요거 놓고 this라고 한다면 저기다 갖다 놓고 that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저것들이에요. 여기서는 지시의 상황이 아니죠. 먼 거리에 있는 것을 지시하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앞쪽에 나와 있는 이 명사를 다시 여러분들이 쓰시려면 자, them으로 받아서 쓰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자, 문제풀이를 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먼저 선택지의 품사를 확인하시고 빈칸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적용 포인트를 정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품사가 다 다르면 자, 그것은 품사 및 어형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장 구조 분석을 통해서 이 자리가 어떤 품사가 필요하다 정하시면 되겠고요. 어떤 어형이 필요하다를 정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품사가 똑같다라고 하면 그죠? 그 다음에는 어휘 문제로 접근을 하는데 대명사의 경우에는 항상 우리에게 취약한 자, 이 숫자라고 하는 부분의 이슈를 문제화시켜서 출제하는 경향이 있으니 그것을 잘 가려서 여러분들이 답을 내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첫 문제 해석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잘 안 지워지네요. 자, 해석 아까 전에 해봤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동차 회사가 응답을 하는데요. 질문에 대해서, 문의사항에 대해서. 근데 그 문의사항이 어떤 문의사항들이에요? 바로 고객에 의해서 자, 바로 이루어진 문의사항이 되겠고요. 그것을 하루 이내에 자, 응답을 하는 겁니다. 하루의 영업일 이내에. 그런데 뭐 한지 자, 그것들을 받은지 하루 이내에 자, 응답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문제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설은 딱 5초만 하겠습니다. 자, 품사가 서로 다르죠? 자, please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please는 명령문의 신호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동사의 원형이 들어가는 게 옳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를 지으시는데요. 이제 재미난 것은 자, read라고 하는 단어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쪽에는 목적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와 있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목적어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모순이죠? 자, 그러면 through가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치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결론적으로 through는 일반적으로 전치사로 많이 쓰이지만 여기서는 부사로 쓰였어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죠. 일반적인 어순의 논리에 따르자면 타동사와 목적어 다음에 부사가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에 있는 부사들이 일반적인 부사가 아니라 전치사형 부사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전치사로부터 나온 그런 부사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부사들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자, 그 부사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목적어의 앞으로 도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표현 중에 불 좀 끄세요 라고 할 때 turn off the lights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off도 마찬가지로 전치사형 부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론은 뭐냐면 이게 지금 전치사 플러스 명사처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치사형 부사가 들어가 있는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묶음으로 암기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묶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구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이 부사는 전치사형 부사는 여기 와도 되고 여기 와도 돼요. 그러니까 turn off the lights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turn the lights off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예요. 둘 다 괜찮습니다. 왜? 어차피 자기 자리니까 부사 자리 여기서 써도 되고요. 전치사형 부사만 앞으로 당겨서 구동사를 만들어서 한 단어처럼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정확한 해석을 하시고 싶으면 구동사들을 암기하고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렇게 묶어서 해석을 하시게 됩니다. 자, 뭐 사실은 여기도 아니죠.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서 해석을 하시기 때문에 자, 그런 점은 좀 주의를 좀 해두셔야겠어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read through라고 하는 구동사를 오늘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read through는 자, 자세하게 읽다, 통독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뭘요? entire user's manual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전체 사용자 매뉴얼 있죠? 자, 이거를 갖다가 꼼꼼하게 읽으세요. 통독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read through 기억하십시오. read the entire user's manual through 이런 어순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이 through를 여기다 써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전치사로만 알고 있었던 단어들이 부사로도 쓰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특히나 이렇게 구동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야, 요거는 좀 잘 외워놔야 내가 골탕 먹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언제죠? 시도하기 전에. 뭘 시도하는 거예요? 자, 그 제품을 갖다가 설치하려고 시도하기 전에 매뉴얼을 통독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의 정답은 굉장히 간단했고요. 해설도 간단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해석 차원에서 만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구동사라고 하는 컨셉도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구동사에 당하지 않으려면 나올 때마다 하나씩 잘 외워두어야 된다. 대표가 누구다? turn off, turn on.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turn on something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켜다라고 안 하고 뭐뭐 위에서 돌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그런 해석상의 오류를 막으려면 구동사들은 꼭 여러분들이 한 단어처럼 외워두셔야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갈게요. 3번 문제는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 다 명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뜻이 다르죠. signature라고 하면 서명이고요. article이라고 하면 항목, 그 다음에 기사. 이렇게 두 개의 뜻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세 번째 news는 안 해도 되고 print는 뭐예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기는 문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활자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인쇄나 인쇄업이라고 하는 뜻도 있죠. 물론 print는 동사로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선택지가 모두가 다 명사고 뜻이 다르니까 어떤 유형일까요? 자, 이거는 뭐 어휘 유형이니까 자, 해석구를 통해서 답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자, 요 두 사람 같은 사람 동격이죠. local scientist, 과학자예요. 과학자가 요구받는 내용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자, 좀 쓰도록. 또 다른 뭘 써달라고 요구를 받았을까요? 자, 물론 이제 그 여러분들 서명을 하다라고 할 때는요. 앞에다가 동사를 뭘 쓰냐면 put도 쓰고요. 그 다음 write도 써요. 실제로. 혹은 서명을 하다라고 할 때는 add a signature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write랑 만날 수는 있는데요. 또 다른 서명을 하라고요? 뭐 계약서인가요? 근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뉴스레터를 위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레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출판이 되고 발행이 되는 거죠. 시에 의해서 발행되는 소식지, 사보, 그죠? 이런 것을 위한 뭘 쓸까요? 자, 거기를 위해서 이 사람이 서명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과학자니까 기사를 쓰는 것이 가장 합당하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103번의 정답은 B번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네 번째 문제입니다.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품사가 서로 다르죠? 품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에 동사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앞에는 형용사가 있고요. 주어가 없네요. 그러면 형용사로부터 수식받을 수 있는 자, 주어는 누구인가요? 명사지요. 자, 선택지 중에 명사는 자, C와 D가 있는데 얘는 동명사기 때문에 동사 구조를 갖춰야 되고 자, 동사 구조를 갖추는데 형용사로 수식을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동사 구조는 부사로부터 수식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자, 요 primary가 중요한 단서가 되겠습니다. 또한 assigning은 뭐뭐뭐를 할당하다의 타동사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리에 들어오더라도 뒤쪽에 목적어도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준 동사는 동사 자리에 못 나오지만 동사에 준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굉장히 여러 번 활용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명사의 꼴을 가지고 있는 ment C번에다 쓰도록 이렇게 하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자, 해석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의 primary는 주요한 임무, 그죠? assign이 할당하다의 뜻이죠. 그런 숙제, 임무는 뭐 하는 것이다? look over, 검토하다죠. 뭘 검토하는 것입니까?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전체를 갖다가 검토하는 거예요. 자, 뭐 하기 위해서? make sure는 보장하고 확실하게 하는 거죠. They follow the law. 그들이 법을 지키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 계약서를 갖다가 검토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04번의 문제까지도 마무리를 짓고요. 105번으로 가겠습니다.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서로 뜻이 다르죠. 자, 이 중에서 by라고 하는 전치사는 워낙에 뜻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는 것이 어려워요. 하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충분히 정의할 수 있거든요. across는 어때요? 일단 위치를 나타내죠. 어디 어디를 가로질러서. 그런데 두 번째 또 위치를 나타내는 뜻이 또 있어요. 자, 이것은 어디 어디에 전역에서 라고 하는 뜻도 있으니까 자, 토익에는 이 두 번째 뜻도 활용이 자주 됩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except는 예외를 나타낼 때 쓰죠. 뭐뭐를 제외하고 제 빼고 이런 얘기예요. onto는 자, 위치와 이동입니다. 어디 어디에 위로. 이거는 원래 두 단어였죠. on과 to였는데 합쳐져서 onto라고 쓰이는 것이고 in과 to도 옛날에는 두 단어였는데 합쳐져서 안으로라고 하는 into로 쓰이기도 하잖아요. 현대 영어에서는 꼭 그 이동의 개념이 있어서 어디 어디에 위로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쓰이진 않고요. 어디 어디에 위에라고 하는 뜻으로도 일부 쓰긴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이동의 개념도 있어야 되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치사 중에서 누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습니까? 자, 어휘 문제니까 결국 해석 접근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셔야겠죠. price가 되겠습니다. entree라고 하는 단어는 외워두시면 좋을 만한 단어예요. Part 7에 레스토랑과 관련된 자, 그런 지문에서 이 단어를 간간히 보실 수 있거든요. 자, 전 불어에서 나왔습니다. entree라고 하면 그 주 요리를 우리가 자, entree라고 하죠. 모든 주 요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그러므로 레스토랑이겠죠. 레스토랑에서의 모든 주 요리의 가격 되겠습니다. 자, 진짜 주어는 예죠.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자,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2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2만큼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이를 나타내는 그런 전치사가 이 중에 누군가요? 나머지 세 개는 저희가 다 정의했잖아요. 근데 by는 워낙에 뜻이 많다며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는 아이 중에 답이 없으면 당연히 거대 전치사를 답으로 고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여태까지 여러분들께 제 강의를 통해서 항상 이 by의 다양한 용례에 대해서 가능하면 토익에 등장하는 용례들을 다 들으려고 굉장히 애를 써왔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차이를 나타내는 그런 용례가 제가 강의한 모든 교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무슨 얘기일까요? 토익에서 굉장히 자주 다루게 되는 그런 용례라는 거예요. 자, by 다음에 이제 앞으로 수치가 나오잖아요. 수치가 나오면 그때는 차이의 개념이에요. 얼마 차이로. She's taller than me by 2 inches. 이렇게 얘기하면 그녀가 나보다 더 커요. 2인치만큼 그런 얘기예요. 2인치 차이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2 차이로 $2만큼 올릴 것이다. Starting next week. 다음 주에 시작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by가 가진 여러 가지 용례 중에서 차이를 나타낼 때 얼마 차이로 얼마만큼 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by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자, 이번 문제를 통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총 그 10문항 중에서 5문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반부라고 제가 통칭을 하는데요. 자, 이제 저만 이제 5문제 동안 계속 보셨으니까 좀 지겹죠, 그죠? 예, 그러니까 자, 기지개도 한번 좀 켜시고 화장실도 좀 한번 좀 다녀오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자, 후반부 강의 6번부터 10번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의 후반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리딩 강의를 오늘 해설 강의를 다 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달 한 2천여 명 정도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효율적이지 않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자, 그다음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저희 랑에서 이제 그 강의하시는 김태우 선생님, 제 파트너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목표가 뭐냐면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적은 문제를 풀고 가능하면 고득점을 했으면 좋겠어요. 더 높은 득점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즉 다시 말해서 투자는 조금 하고 효율은 좀 많이 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한 문제를 제가 해설할 때 답만 띡 찾아드리고 지나가거나 이렇게 하면 저도 되게 간단하죠. 그런데 저희 그렇게 안 하죠. 문장 해석 연습까지 꼬박꼬박 다 해보고 그 다음에 변형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다 열어놓고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요건 요렇게 나오고 요거 조심하세요.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해주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자, 그것이 바로 고효율의 강의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 여태까지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그걸 검증해 줬잖아요. 그죠? 수백만의 학생들이 그걸 검증해 준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효율 보장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려면 이것도 하루에 여러분들이 다 보시려고 하면 만만치 않아요. 일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그 뭐 예상 문제 강의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짧죠. 컴팩트하고 막 그냥 답만 툭툭툭툭 찾고 넘어가는데 저희는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요 안에서 최고의 정보들, 많은 정보들을 뽑아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저희는 한 강당 뭐 한 30분, 40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에 5강을 다 보시는 거는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요거는 하루에 1강 내지 2강 정도씩 해서 며칠에 나누어서 시청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다행인 거는 토익은 이제 매달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그런 시행착오를 조금 겪었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다시는 토익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거나 수능처럼 내년에 봐야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셨으면 다음 달부터는 좀 클릭하셔서 노선을 수정하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서 자,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어내는 자, 그런 저비용 고효율의 학습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6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6번째 문제는 ABCD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품사 다 알아요? 하면 다 전치사요 라고는 대답 잘 하세요. 자, 근데 대는요 전치사만 되는 게 아니라 접속사도 됩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다 전치사만 되죠. 자, 그러면 뒤에 주어 동사가 왔나요? 자, 이게 정말 여러분들 여우같이 문제 푸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접속사가 지금 만약에 답이 되려면 주어 동사가 와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을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then이 답이 되려면 주어 동사가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다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나와 있으면 전부 다 답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이거 둘 다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죠? 아는 게 많으면 뭔가를 딱 적용해서 이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게 답이야 라고 결론을 낼 수 있을 텐데 익숙치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엔 이거 뭘 쓰려는 거야? 하고 굉장히 당황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자, 고수들이 문제 푸는 방법부터 먼저 제가 좀 일러드릴게요. 자, 비교 구문의 연결사는 as와 then입니다. 비교 구문을 연결할 때 쓰는 전치사 접속사는 as와 then이에요. as는 뭐뭐만큼, then은 뭐뭐보다도 이런 뜻이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접속사로 쓰였을 때는 어떤 이제 조건이 이제 붙냐면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중복이 되는 건 생략이 될 수 있어요. 자, 등위 접속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을 꼭 여러분들이 자,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기억하시고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A, 예문은 간단할수록 좋아요. A is taller than B is. 자, 비동사 다음에 보어 어디 갔어요? 자, tall이라고 하는 보어가 지금 생략됐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명사가 나와 있으면 전치사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명사가 나오지 않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앞쪽에 주어 동사가 어떻게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중복 생략이 돼서 없어졌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아이들은 다 전치사예요. 뭐뭐 대신에 어디로부터 뭐뭐 근처에서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죠? 네. 무조건 쟤네들은 명사를 끼고 와야 구조상 성립이 되는 아이거든요. then도 물론 명사를 끼고 와서 전치사가 될 수도 있지만 then은 또 다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접속사였을 때 이렇게 해괴망측하게 정상적이지 않고 불완전한 문장이 뒤쪽에 동반되는 경우가 흔히 as나 than 이하에선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활용을 앞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답을 내더라도 시간이 훨씬 단축되는 거예요. 보자마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가 무슨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취해? 너만 가능하지? 너는 중복되는 거 생략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도 의심이 들면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rent는 동사명사 동일형이고요. rent의 명사형은 rental이에요. 요것이 여러분들 임대라고 하는 뜻이고요. 대신에 rent가 명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임대료, 돈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어 자리에 이렇게 빈칸을 주고 시험 문제가 만약에 출제가 됐다라고 하면 자, 어때요? rent가 more expensive 한 것이지 rental이 more expensive 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두 단어의 의미 차이를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자, 정답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rent와 rental의 의미 차이는 잘 알아두셔야 되겠다. 물론 두 개 다 정답이 될 수 있는 맥락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시험 문제로. 안 나오죠. 시험 문제를 출제하려면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는 시츄에이션만 줄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여러분들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rent가 되겠습니다. store. 점포에 대한 임대료죠. 1층에 있는 점포가 되겠습니다. 자, 훨씬 더 비싸대요. 자, 뭐보다도 rent for those on higher floors. 그 다음에 is expensive가 생략된 거예요. 앞쪽에는 주어 rent가 중복 생략돼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is expensive에 중복되는 동사와 보호도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층에 있는 그것들. 자, those는 뭐겠어요? stores죠. 자, 높은 층에 있는 그것들에 대한 렌트가 비싼 것보다도 더 비싸다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지금 앞쪽에 주어도 생략돼 있고 뒤쪽에 동사와 보어까지도 중복돼서 생략된 케이스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이제 설명드린 요 논리나 문제풀이의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모르실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해석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실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물론 답은 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차피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다 왔다라고 했을 때는 에이 그냥 어휘 문제다 그러고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답을 내면 답을 낼 수 있지만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좀 더 빨리 풀 수 있으려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주어져 있으면 좀 더 빨리 풀고 시간을 아껴서 parseven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더 고득점하는데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팁들도 드리는 거니까 자, 잘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야 as나 then은 앞으로 이렇게 써먹어야겠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뒀다가 잘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7번으로 가겠습니다. A, B, C, D의 선택지가 어때요? 뜻이 다 달라요.
선택하다. 이거는 show, 보여주다죠. allow는 허용하다. collect는 수집하다. 어휘 문제죠. 여긴 동사자일 거고. 자, 갑시다. 데이터가 대부분 어땠어요? positive, 긍정적이었지만 그럼 반대되는 내용이 뒤에 나오겠네요. 일부의 고객에 의한 comments, 평가는 어땠습니까? A need, 필요성을 자 어떻게 한다. 뭐 할 필요성이죠? 투부정사는 형용사용법이에요. 자, 퀄리티를 향상시킬 필요성입니다. 자, terms, some items죠. 품목들이에요. 점포 안에 일부의 품목들의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은 자, B번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옳겠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107번은 단순한 동사 어휘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해석 접근을 통해서 답을 내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참고로 추가로 여러분께 하나만 알려드리면 select라고 하는 단어가 나중에 분명히 이제 형용사 자리에서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지만 자, 추가 정보를 하나 드리면 select는 형용사 자리에서 쓰이면 무슨 뜻입니까? 엄격하게 선택한, 엄선한 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뜻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이상하다. 선택지 중에 select는 형용사가 아닌데 라고 하시면 안 돼요. select는 형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108번으로 가시고요. A, B, C, D는 또 품사가 다르죠. 그럼 어떤 품사가 들어갈지를 결정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장에는 이미 주어가 있고 동사가 보입니다. 자, 근데 동사의 꼴이 수동태 동사네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자, 3형식 동사가 제일 많으니까 수동태가 되면 몇 형식이 된다고요? 1형식이 되죠. 자, 그러면 바로 뒤에는 주로 뭐가 나오는 게 맞아요? 5형식 동사 같은 경우에는 보호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맞죠? 자, 하지만 일반적인 동사들, file이라고 하는 단어는 철하다, 정리하다잖아요. 그러니까 기록들이 정리돼 있어요. 철하여져 있어요. 그런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 이거는 숫자 순서대로 numerically라고 하는 부사를 정답으로 고르시는 게 옳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뒤쪽에 이제 5형식을 수동태로 뒤집어서 뒤쪽에 보호 자리에 뭔가를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때는 이제 형용사를 주로 이제 보호로 취하는 아이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데 그런 아이들은 주로 뭐가 있어요? be considered가 나온다든가 아시겠죠? 자, 혹은 be found가 나온다든가 자, 어떠어떠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떠어떠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발견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08번 문제에서 C로 정답 정하고요. 앞에서부터 해석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들이 철하여져 있는데요. 자, numerical 하면은 숫자의 그런 뜻이니까 자, numerically라고 하면 숫자 순서대로, alphabetically라고 하면 알파벳 순서대로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어디에? 캐비넷 속에. 근데 그 캐비넷이 어떤 캐비넷이에요? 자, 바로 in the storage room입니다. 창고죠. 저장하는 방 안에 있는 캐비넷 되겠고요. 자, 그 저장하는 방은 또 어디 있어요? behind, 자, Kane's office가 되겠어요. 케인의 사무실 뒤쪽에 있는 storage room 안에 저장돼 있는 캐비넷 안에 자, 숫자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요 순서대로 철하여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9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가 유일하게 101번부터 110번까지 문항 중에서는 난이도가 좀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win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지금 그 문장에는 이미 are posted라고 하는 동사가 보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entries는 주어도 뭐예요? 주어란 얘기죠. 그러면 이제는 뭐가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동사나 명사가 답이 될 수는 없어요. 원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죠. 자, 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도 되고 win, won. 그러니까 pp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동사 아이들은 전부 다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winn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때요? 얘는 사실은 동명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entry를 winning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얘가 is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학생들은 뭐뭐뭐를 획득하는 것, win이라고 하는 단어가 얻다, 획득하다, 이기다 이런 뜻이니까 entries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하는 동명사로 봤을 때는 요거를 오답으로 지웠을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채점해 봤더니 누가 답이에요? 바로 A번이 답입니다. 저는 시행착오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위닝이 뭐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일부의 규칙성 없는 ing들은 자, 무엇으로? 완전히 형용사로 바뀌어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자, 지금 저기에 있는 위닝이 대표적인 그런 아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동명사도 되지만 자, 완전히 순수한 하나의 형용사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지금 이긴, 우승한 그런 뜻입니다. 사람 이름 같기도 하죠. 성이 우시고 이제 승한아, 우승한 씨. 영화 감독 중에 그죠? 유승한이라고 하는 감독님도 있네요. 그죠? 실제로 왜 이렇게 익숙한가 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entries가 어떤 entries예요? 바로 이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승한 그런 entries라고 번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명사로 수식하는 형용사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 뭐 지금 다 답이 안 돼요. 지금 물론 이 아이는 PP이기 때문에 얘는 유일하게 수식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entries가 그러면 획득된 entries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win 된, 그러니까 이겨진, 우승된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D번을 여러분들이 의미상으로 소구하실 수 있으면 자, A번을 정답으로 고르실 수가 있다. 자,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win이 형용사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면 D번 같은 게 아주 좋은 함정 포인트였거든요. 유일하게 얘를 주어로 삼을 수 있고 앞쪽에서 수식할 수 있는 거는 D번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뒤에다 답을 쓰실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자, 위닝은 동명사라면 물론 동사 구조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entries를 목적으로 취하고 와가지고 자기가 주어가 되고 그래서 is라는 동사가 와야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죠. 위닝은 형용사로 쓰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로 entry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또 주의하셔야 되는데 entry가 원래 입구, 뭐 입장, 이런 입력 다 있습니다. 이런 뜻이 다 있는데요. 어떤 대회 같은 데 이렇게 참가하거나 출품장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엔터가 들어가다 해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참가작 혹은 참자가 아니고 참가입니다. 자, 혹은 출품작이라고 하는 뜻으로 토익에서는 너무너무 많이 쓰여요. 특히 Part 7에서 아주 자주 보실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winning entries 어떻게 번역할까요? 자, 그래서 자, 우승한 자, 그런 출품작들. 알겠죠? 자, 혹은 경쟁에서 승리한 자, 그런 출품작들이 게시가 자, 됩니다. 되어 있어요. 어디에? 자, 웹사이트에 게시가 되어져 있고요. 자, 그다음에 개인들 되겠습니다. 그것들을 갖다가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받을 겁니다. 상금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winning entries. 여태까지 이제 토익에 ing형 형용사가 제법 출연을 한 적이 있으나 자, winning이 가장 최근에 자, 출연했던 아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암기를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긴, 우승한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A, B, C, D 모두 명사하고 뜻이 달라요. 예약, 그 다음에 요거는 진보, 발전, 진척, 그리고 승진이라고 하는 뜻도 있죠. Celebration은 뭐 축하 혹은 축하 행사를 말하고 benefits는 이득 되겠습니다. 명사의 어휘 문제죠. 자, 이 문제는 난이도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자, 해석 접근을 통해서 바로 답을 찾아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의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초대받습니다. 어디에?
retirement. 은퇴에 초대받을 수 없어요. 초대를 받으려면 최소한 어떤 장소나 행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택지 중에 장소나 행사는 누가 있습니까?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etirement party 혹은 retirement celebration 이라고 하면 은퇴식 정도로 하겠습니다. 은퇴 기념식에 초대를 좀 받습니다. 자, 어디에서 열려요? 이곳에서 열리는. 언제? 바로 July 10th에 열리는. 이렇게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01번부터 110번까지 자, 10문항에 대한 해설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 10문항을 좀 하다 보니까 일정하게 접근 방식이 딱 정해지죠. 구조, 문법, 어휘라고 하는 자, 기준들을 딱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품사가 일단 같으면 그 다음에 의미가 같은지 보고 의미가 다르면 어휘 문제로 보고 의미도 같으면 자, 어법 문제로 보고 이렇게 먼저 문제 유형을 분석을 잘 하신 다음에 필요한 툴을 사용하셔야 돼요. 이제 망치가 필요하면 망치를 쓰셔야 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드라이버가 필요하면 드라이버를 써야겠죠. 자, 그래서 해석이 필요하면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문법 접근이 필요하면 문법 접근의 아이템이 그죠?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고 구조 분석이 필요하면 구조 분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다가 좀 불편하거나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해결이 잘 안 되면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 나올 겁니다. 그 새로운 정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새로운 정보들을 하나하나 좀 잘 익혀두셨으면 하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특히 여러분들 구동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혹은 ing의 형용사, winning and phrase 같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자주 보여지는 설명들이 아니기 때문에 고득점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1강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두 번째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